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금 원고 다 넘겨놓고 방송 들어오려고 하는 직전에 또 뉴스 속보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마케로치 뉴스 속보창 잠깐만 한번 보시죠. 스탠다드 & 푸어스 국제신평사에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갑자기 또 하향을 했네요.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이번 조치로 인해서 스페인 신용등급은 이제 정크 등급의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됐고, S&P의 이번 이 신용등급 강등에서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조금 전 미국 시장 수요일장 마감하고 나온 소식이 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가장 최신 내용으로 오프닝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내용을 또 이어서 가보시죠. 유로존 소식으로 맨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에 다녀간 이후 이 식을 줄 모르는 그리스 국민들의 분노와 시위가 한창이고 사진에도 나와 있죠. 결국 그리스 최대 노동조합 두 단체는 오는 10월 18일을 기해서 24시간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합 측 내부자가 AFP 통신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 그리스에 구제자금을 지급할 트로이카, 즉 ECB와 IMF 그리고 유럽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긴축 조건이 거의 혹세 무민의 수준이라는 점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들과 교통, 철도 등 공공시설 근로자들까지 참여토록 한다는 이 목표하에 총파업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걸 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그리스 정부 대변인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135억 유로 규모 긴축을 골자로 한 새로운 예산안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오늘 새벽 그리스 재무장관과 트로이카 집행부가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스투나라스는 135억 유로 중에서 100억 유로 규모 정도는 이미 양자 간에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향후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 단계를 거치면 세부 사항은 곧바로 그리스 의회로 넘어가서 조정과 표결을 앞두게 될 것이라는데요. 결국 이렇게 시위대나 국민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반대 시위가 정점으로 치닫는 것은 바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AFP 통신 보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월가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제목 보시죠. 골드만삭스와 볼커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대치되는 단어 두 개가 제목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볼커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전 연준 의장이죠. 그래서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만큼 연준 의장을 그만두고 본인이 배지를 단 이후부터는 월가의 저승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는 미국 내 대형 IB들이 위험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즉 프롭데스크 거래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격의 헤지펀드 투자 등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이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폴 볼커입니다. 근데 이런 규제안을 토대로 프랭크 닷 법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자본 비율 강화를 비롯해서 이 볼커룰은 거의 월가 금융사들을 꼼짝 못하게 할 상당히 디테일하고 엄격한 규제안으로 중무장돼 있죠. 본인이 연준 의장 출신이고 금융사 출신이니까 이런 관행이나 실무에 대해서 속된 말로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롬니 후보가 이 프랭크 닷 법안을 전면 교체해도 가능하다라고 발표하자 미 은행주가 급등을 했고 월가 전체가 환호를 했을 정도로 이 월가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동안 외부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볼커룰을 조금이라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그동안 설왕설래로만 전해져 왔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전문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이 볼커룰의 허점 혹은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를 어떻게든 적용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데요. 글로벌 1위 금융사의 위상에다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를 비롯해서 전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 등 각국 중앙은행과 미 연준임원 여러 명을 배출한 이 골드만삭스의 로비는 결코 무시를 못할 수준이죠. 게다가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 정치 환경에서는 우리나라 법정에서나 가끔 있는 대형 로펌들의 이 반전 드라마 같은 이런 일이 흔히 있어왔던 만큼 결국 무모한 시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언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의원들도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갈아타야 되는지 막 어수선할 때 한 번쯤 이거를
뒤집어보자, 엎어보자 이런 시도가 먹힐 수도 있죠. 이 밑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료에 따르면 월가 각 금융사들이 프랭닷 법안 저지를 위해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보시는 대로 JP모간이 1270만 달러, 시티그룹이 900만 달러, 골드만삭스가 830만 달러, 여기다가 유럽게인, UBS, 도이치, 바클레이 등등도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골드만삭스는 자신들의 1위 위상답게 프랭닷 법안의 가장 핵심인 볼커루를 전담 마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3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은 의회에서 하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이 행정부죠. 그래서 감독기관과의 이 토론을 통해서 이번 볼커룰이 시장에서 은행들의 정상적인 투자 기능을 저해하는 것과 법리적인 하자 등을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들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지사를 거치든 다이렉트로 들어오든 어쨌든 다 월가 분위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미 대선과 맞물려서 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볼커룰과의 싸움에서 월가가 괘씸죄 차원에서 역공을 당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디레버리지, 우리말로 위험자산 축소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매도세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